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네. TV를 통해서는 많이 봤었는데, 어제 네. 이제 갑작스러운 입당 소식에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바른정당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박진호 앵커는 어느 당 선택하겠습니까? 민주당, 한국당, 바른정당? 저는 그러네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 바른정당이 좀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예. 바른정당을 비판하는 사람들하고도 제가 토론을 많이 했는데, 느낌이 좋다. 이거에는 다 같이 공유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른정당이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의 정치 이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박진호 앵커는 정치 어떤 이념이 어떤 중도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앵커니까 네. 일단 중도를 지켜야 되겠지만 속마음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앵커를 할 때 중도를 지키려고 했지만 약간 중도 우파 그리고 중도 좌파를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그럴 수가 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저는 중도 우파에 특히 40살이 넘어가면서는 중도 우파 쪽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정확히 맞는 당이 바른정당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네. 내가 정치를 하겠다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라는 거는,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물의 흐름에 따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박진호 앵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권유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그걸 또 응하게 되면 얼마든지. 네, 정치라는 거는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하고 안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도요, 정치를 하겠다 해서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럼 박종진 전 앵커는 이제 하겠다 해서 했다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의지가 없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의지가, 속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무언가 물꼬를 틔워줬다. 이렇게 누가 끌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영입이라는 단어가 가만히 자기가 하겠다는 영입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짚어보면은, 언론인의, 정치 입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박종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종합편성 채널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을 하셨고, 또 이제 정치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 입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어떠셨어요? 어저께요? 네,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 제가 또 애가 4명이라서 여러 가지로. 자녀가 4명이세요? 네. 자녀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챙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냥 결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언론인들, 정동영 대표도 언론인 출신이고, 그리고, SBS 출신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굉장히 내가 많은 기억을 못하는데 많고, 이낙연 총리도 언론인 출신인데요. 의외로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쭤보는 거는 이제 박종진 전 앵커가 대선 국면에서, 이제 진행자로서 정치 현안에 대한 방송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빨리 이렇게 그 국면에 또 정치 입문을 하는 거라서 그런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실제 이제 실검 순위 올리셨을 때도 부정적인 댓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좀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댓글, 근데 저도 팬이 많은데 댓글이 전부 다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아이디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뭔가 좀 댓글 부대가 동원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데 하여튼 제 팬들은 댓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편을 나누기 앞서서 일단 언론인으로서 댓글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언론인으로서 정치 입문을 하는 그런 데 대한 뭔가 좀 해명이랄까요?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건가요? 이번에 정치를 하게 된 해명이요?
네. 언론인이었으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네.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난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거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굳이 딱 우파 좌파 이런 거 따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지금 비행기는 양쪽 날개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은 어떤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제가 바른정당을 선택하게 됐고요. 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똑바로 항해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이제 좀 지적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네네. 종합편성 채널에서 방송을 하실 때 진행하시면서 이제 다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뛰어넘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논란이 네네. 좀 된 적이 있습니다. 방송 진행 과정에서요. 특히 이제 정치 입문을 하셔서도 또 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얘기하시겠어요? 그동안에 저와 이제 그 이전의 앵커들과의 차이는 앵커가 자기 생각을 밝히진 않았어요. 네. 그 이전에 뭔가 제가 어떤 그 선두주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들이 그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제 의사를 좀 많이 밝힌 편입니다. 방송 중에요. 네, 그렇죠. 네, 방송 중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진행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행자는 어떤 창조적인 직업이라서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질문을 어떻게 던지라는 얘기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입니다. 네. 그래야지 새로운 뉴스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 대답하는 사람들은 지식이나 철학을 그냥 나열할 뿐입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진행자의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독특한 질문, 뭔가 솔직한 질문, 뭔가 좀 이렇게 까발린 질문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앵커였고, 네. 거기에 또 내 생각을 또 이렇게 첨부했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앵커나 진행자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네. 앞으로도 나는 만약에 또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소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도 생각이 있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죠? 맨날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쪽 생각 듣고 저쪽 생각 듣고 주어진 질문만 한다는 거는 저는 훌륭한 앵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뭐 언론계를 떠나셨으니까. 네. 근데 냉정하게 짚어보면은요, 사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정치 입문을 한번 시도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18대 때, 네. 그 이재호 우리 그 의원님, 네. 그때 제가 국회 출입할 때, 네. 정치권에 출입할 때, 그때 정치팀장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냈었죠. 그때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에. 네, 공천 심사 신청까지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재호 선배의 추천으로 네. 공천 심사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상득 의원하고 이재호 의원하고 또 갈등이 그때 막 공천하면서 이루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다시 바로 2개월 만에 다시 언론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낸 자료를 보면 가슴 아픈 얘기죠. 예. 저서 뭐 내신 걸 보면은 이제 겸손은 위선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셨죠. 네네. 네. 여기서 이제 키워주겠다는 말을 믿지 마라. 뭐 이런 이제 지론을 제시를 하셨는데, 요번에 가실 때 혹시 이해운 대표가 뭐 키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영입하셨나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믿지도 않고, 예. 네. 이해운 대표가 영입의 뭐 한 부분을 차지하긴 했지만, 영입이라는 게 물꼬를 트는 사람이 있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마침표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명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 바른정당은 모든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 그리고 의원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과 영입 의사를 받고 가야죠. 네. 한 사람만 딱 받아가지고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영입을 받았다고 하고 그 중심에 물론 이해운 대표가 당연히 있고요. 대표가 노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군요. 지금 당에서는 뭐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됐고, 지금 네네.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재보궐선거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뭐 계획이 어떤 겁니까?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든가 아니면 네. 지자체장으로 가든가 네. 이렇게 돼야죠. 뭐 제가 당직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니까 분명한 목표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재보궐선거든 지자체장이든 당이 결정을 하면 네. 무조건 나가야죠. 무조건 나가서 전사는 싸워야죠. 네. 그렇군요. 저는 무조건 내년에 나갈 겁니다. 어떤 자리가 되든. 네. 자, 선거에 나가야죠. 네. 바른정당 입당하셨지만 지금 바른정당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지지율도 그렇고 외연 확장 면에서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 박종진 전 앵커가 생각하는 이제 보수의 가치라는 건 어떤 겁니까? 보수의 가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고 헌법 질서를 지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네. 시장 경제를 지키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네. 진보도 아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미래 비전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미래 비전을 갖고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귀족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자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물의 흐름에 따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네. 박진호 앵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권유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그걸 또 응하게 되면 얼마든지 네. 네, 정치라는 거는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하고 안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도요. 네. 정치를 하겠다 해서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럼 박종진 전 앵커는 이제 하겠다 해서 했다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의지가 없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의지가 속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무언가 물꼬를 튀어줬다. 이렇게 누가 끌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영입이라는 단어가 가만히 자기가 하겠다는 영입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짚어보면은 언론인의 정치 입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네. 이제 박종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종합편성 채널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을 하셨고 또 이제 정치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 정치 입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어떠셨어요? 어저께요? 네. 네,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 제가 또 애가 4명이라서 여러 가지로. 자제가 4명이세요? 네. 네. 자녀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챙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냥 결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네. 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네. 그런데 언론인들, 정동영 대표도 언론인 출신이고, 네. 그리고, SBS 출신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굉장히 내가 많은 기억을 못하는데 많고 이낙연 총리도 언론인 출신인데요. 네. 네. 네, 의외로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여쭤보는 거는 이제 박종진 전 앵커가 대선 국면에서 이제 진행자로서 정치 현안에 대한 방송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빨리 이렇게 그 국면에 또 정치 입문을 하는. 우리 박진호 앵커는 정치 어떤 이념이 어떤 중도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앵커니까 네. 일단 중도를 지켜야 되겠지만 속마음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앵커를 할 때 중도를 지키려고 했지만 약간 중도 우파 그리고 중도 좌파를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그럴 수가 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저는 중도 우파에 특히 40살이 넘어가면서는 중도 우파 쪽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정확히 맞는 당이 바른정당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네. 내가 정치를 하겠다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라는 거는,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 뭐, TV를 통해서는 많이 봤었는데, 어제 네. 이제 갑작스러운 입당 소식에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바른정당을 뭐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박진호 앵커는 어느 당 선택하겠습니까? 민주당, 한국당, 바른정당? 저는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직. 바른정당이 좀,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예. 뭐, 바른정당을 비판하는 사람들하고도 제가 토론을 많이 했는데, 느낌이 좋다. 이거에는 다 같이 공유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른정당이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의 정치 이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